자, 함수의 미분. 자, 함수의 미분, 이번 시간 함수의 미분인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뭐 대단할 것도 없는, 뭐 말이 막 미분, 적분 이래서 그렇지 대단할 것도 없는 단원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곡선 위에 여기에 fx라는 곡선이 있었을 때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낸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점을 조금 A라고 해보고 여기 점을 조금 B라고 해보고 여기 점을 좀 FA라고 하고 싶고 이 점을 FB라고 하고 싶겠지. 자, 이랬을 때 직선의 뭐는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분의 세로에 해당할 테니까 B 빼기 A 분의 세로의 길이 FB 마이너스 FA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낸 평균 변화율은 B 마이너스 A 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평균 변화율의 구조입니다. 구조는 뭐뭐 분의 F 빼기 F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함수값 길이의 차니까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겠고 여기에는 또 무언가가 있는 상태.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의 구조가 되고요. 이제 뜻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BA가 있고 여기에 B 빼기 A. 즉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여기에 들어있으면 뭐조차도 만족을 한 거냐면 뜻조차도 평균 변화율을 만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의 구조와 뜻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다시 정의역의 원소끼리 뺀 것이 여기에 나타날 때 분모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로 함. 이거예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요 그래프의 모습과 찰떡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죠. F의 F 빼기 F인데 여기에 F의 EX 빼기 F의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X가 있었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의 구조와 뜻을 만족을 하는 거야. 따라서 얘에 대한 뜻은 뭐가 되냐면 우리 함수 fx 즉 어떠한 곡선 fx 위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자, 그 두 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EX, FEX라는 한 점과 X, FX라는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무슨 선의 직선의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평균 변화의 뜻과 구조를 모두 만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h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x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반드시 자 머릿속에 뿅뿅뿅 생각주머니가 이렇게 있을 때 머릿속에 이런 식을 보면 그냥 이런 곡선이 있는데 x와 몇 x를 2x를 잡아서 만들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연상이 되면 돼요. 자,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를 갖다 만들어 보면 머릿속에 x 여기에 h와 여기에 x 플러스 h죠. x 플러스 h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기울기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살포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러면은 구조가 뜻과 구조가 완성된 게 맞아. 근데 f의 x 더하기 2h 마이너스 f의 h f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가 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구조 자체는 평균 변화율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오케이. 얘는 구조. 오케이. 자, 근데 뜻은 평균 변화율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뜻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거야. 그러면 구조 자체가 평균 변화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맞추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분수식의 장점은 내가 일정한 수를 그냥 내가 임의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다시 2를 곱해주게 되면 구조적으로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서 얘를 뺀 게 여기 관찰돼야 되니까 내가 분모에 2를 곱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2를 곱하는 것으로써 내가 한 짓을 뭐 할 수 있어요?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평균 변화의 뜻과 구조를 평균 변화의 구조가 나왔을 때 평균 변화의 뜻과 구조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 변화율. 자,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순간 변화율은 그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어요? 네.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그 순간이라는 게 뭘까? 이 순간이 뭘까요? 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순간하다 보니까 이 순간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순간이 뭘까요? 순간이라는 건 우리가 시간이 몇인 상태냐면 0인 상태입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0인 상태면 뭐만 존재하는 거야? 시간이라는 거는 시각과 시각 사이가 시간이지. 그러니까 어떤 뭐만 존재하는 상태? 특정한 시각만 존재하는 상태인 거지. 맞습니까? 시간 간격이 0인 상태를 우리가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네. 즉 어떠한 특정한 점에서를 뜻하게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예요. 변화율.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이렇게 fx라는 곡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딱 고정을 시켜 놓고요. 측정을 시작한 여기가 첫 번째 최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초가 지났을 때의 여기가 어떠한 시간이었다라고 시간의 개념이었다고 시각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시각.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시각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요 사이를 우린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시간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맞습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떠한 시각에서의 그리고 어떠한 시각에서의 그 두 시각에서의 평균적인 변화율 어떻게 변해 나갔는가에 대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A라는 시각 여기를 B라는 시각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는 FA가 되겠고 여기는 FB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B-A가 되겠고 요만큼의 길이는 FB-FA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순간 변화율은 시간이 몇인 상태라고? 0인 상태라고. 그럼 시간이 0인 상태라는 것은 B-A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B-A가 몇인 상태? 0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근데 그 시간이 딱 정확히 0이 되는 게 아니라 0일 때의 딱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은 0일 때의 그 순간에서의 0을 향해 갈 때에 대한 얘기죠. 즉 시간이라는 게 0을 향해 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따라서 B-A가 누굴 향해 가는 순간? 0을 향해 가는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이항해 볼게요. 얘가 0 되는 순간이면 B가 누가 되는 순간? A가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같은 건 아니고 B가 누구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B가 A를 향해 갈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하여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함.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쪽으로 B가 A를 향해 가는 상황이니까 요 점은 곡선을 따라 이 점을 향해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B가 A를 향해 나갈 때 그때 요 점에서, 자, 여기 고정된 값이에요. 얘와 얘를 잡아서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존재할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 얘가 여기를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평균 변화율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점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바뀝니까? 바뀌죠. 시각이 바뀜에 따라서, 시간이 0을 향해 감에 따라서 점점점 평균 변화율은 바뀌어 나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점점 평균 변화율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기울기가 커지면서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친구는 평균 변화율 B-A 분의 FB-FA라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친구는 B가 A를 향해서 끝없이 다가갈 때 누구를 향해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거야. 근데 향하긴 뭘 향해, 거지 같은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자. 특정 값을 향해 갈 때 분수함수가 수렴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디로 가면 돼? 0으로 가면 되죠. 그 수렴 조건이 만족을 했어, 안 했어? 만족했죠. 그죠? 그럼 얘는 반드시 수렴값을 갖니, 안 갖니? 갖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반드시 갖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점점점 곡선을 따라 가까이 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결론이 나냐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접선을 향해서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접선이란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서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누구를 향한다? 그렇지. X는 A에서의 접선의 뭐를 향해서? 기울기를 향하게 된다고. 이 극한값이라는 것은. 그 이상 넘어갈 수는 없어. 이게 점점 이쪽에 가까워지기만 하지 절대, 그죠?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점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지지. 하지만 얘를 넘어갈 수 있니, 없니? 없지. 왜냐하면 A라는 순간에서 마지노선을 딱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전문적이지 못해 보여서 이 FA에서의 접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전문적인 용어로 F'A라고 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친구라 이름을 붙여줘요.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됐습니까? 근데 미분계수라는 말은 사실상 잘 쓸 일은 없고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개념이 쓸만한 그 개념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함 이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이제 알겠죠? 딱 특정한 그 누구라는 시각 A라는 시각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이자 X는 A에서 얘를 뭐라고 하겠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네의 문자를 좀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전문적이어 보일 수 있게 변형을 해볼게요. 얘가 너무 초딩 같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A, B 이러면 좀 초딩 같잖아. 우리가 이제 수학을 많이 해보면서 문자를 여러 개 써본 결과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어떤 점 x라고 잡아놓고 여기를 x 플러스 h입니다. 자, h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작은 만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수 부분이고 아주 작은 만큼이에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h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f의 뭐가 되어지고요? x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삭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사라지면 곤란한데. 자, 여기서 얘는 f의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럼 얘는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인 건데, 이때 리미트, 자, 얘가 x 플러스 h가 누굴 향해 가면 x를 향해 가면 그 상황은 h가 몇이 되는 상황? 0으로 가는 상황 맞습니까?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어디에서의?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럼 x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뭐라고 쓰면 된다? x라고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얘를 한 번 더 고급스럽게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의 이렇게 나온 요 함수를 자 미리 알려드릴게요. 수업 다 할 거고요. 증명 이빠이 할 거고요. 많이 할 거예요. 차후에. 자, 얘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불러주냐면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누구 x의 도함수냐면 fx의 도함수입니다. 자, 우리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입니다. 오케이? f 프라임 x는 우리 함수 fx의 도함수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함수 fx의 도함수를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용어를 알려드리고 그냥 하는 것뿐. 알겠어요? 큰 힘이 있는 거 아니고 저희 앞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fx라는 것은 xy 사분면에, 즉 xy 평면 속에 존재하는 함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냥 fx는 없죠. 무슨 fx만 있을 뿐 y는 fx라는 식이 존재를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여기에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의 증가분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x 증가량, 그죠? 그래서 x의 증가분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는 무슨 증가분이 되죠? y 증가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직선 기울기 생각해 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라며. 그거를 나는 신나게 계속 가로 세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죠? 그러면 x의 증가량인데요. 이때 x의 증가량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델타 x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y의 증가량을 우리는 델타 y라고 표현을 해주기로 함. 오케이, 됐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x 플러스 무슨 x? 델타 x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의 평균 변화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델타 x 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의 리미트 델타 x가 몇으로 가는 상황? 0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전히 f 프라임 누구랑 똑같겠어요? x와 똑같아요. 문자만 바꾸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표현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요 표현이에요. 얘는 무슨 증가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델타 y라고 표현할 수 있음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 해주기로 함입니다. 자, 근데 이 식도 수학은 점점 이제 목표점이 뭐냐면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벡터 세계에서 방정식을 정의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뭐가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지까지 배웠던 그 복잡한 거를 완전히 다 줄임말로 다 바꾸는 거야. 그게 사실은 벡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완전 다 줄임말로 바꿔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긴 상태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뚱뚱하고 허접한 상태를 되게 싫어한다고. 오케이? 뚱뚱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나? 졸리면 안 돼요. 그죠? 네. 뚱뚱하면 다이어트를 해야죠. 근데 이것도 뭐하다고 느껴지는 거냐면 뚱뚱하다고 느껴졌나 봐. 얘도 뚱뚱하다고 느껴진 거야.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델타 x 델타 y의 약자를 써서 dx의 dy입니다. 그래서 dy 오버 dx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얘가 누가 된다? f 프라임 x가 됩니다. 됐습니까? 얘를. 자, 그런데 y는 무슨 x예요? fx죠. 그럼 이 y 대신에 여기 있는 y 대신에 fx를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d 오버 dx의 무슨 x냐면 fx가 f 프라임 x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갖다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를. 자, 지금 여기 좌변을 해석하면 fx를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x에 대하여 뭐함? 미분함이라고 좌변을 읽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f 프라임 x 뭐가 되어진다? 도함수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네, 요런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본적인 표현들과 요렇게 이루어지는 원리 자체는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요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께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미분의 가장 기초적인 미분 계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표현하는 방법. 다시 자, 여기까지 종합입니다. f 프라임 3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라고? x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자 미분 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네. 자, 상식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인 내용. 자, 지금부터 미분계수도 구해보고 뭐 이것저것도 해보고 할 텐데요.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식을 가지고 미분계수도 구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미분계수라고 하면 다시입니다. 한 번 더 정리. 미분계수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없어졌네. 미분계수는 접선의 뭐라고? 기울기. 오케이? 근데 그냥 미분계수라는 표현은 없어. x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야. 오케이? 그게 미분계수고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미분계수고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거였죠. 곡선을 따라 어떤 특정 점이 어떤 특정 점을 향해 갈 때 그것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누구를 향해 가는가 였고요. 그 결론이 그 다가가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어때진다? 같아진다. 같아진다기보다는 접선의 기울기를 뭐하게 돼 있다? 향해 가게 되어 있다. 누가? 평균 변화율이 그렇게 된다.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 만들었던 평균 변화율이 결국은 특정한 포인트,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 가게 되어 있다. 그럼 결론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 값이 미분 계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굉장히 존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 어떠한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2차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이 있을 때 포물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즉 여기를 내가 A, 여기를 내가 B라고 잡아놨을 때 이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겠지. 맞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이 존재할 때 이때 중간에서 이 평균 변화율과 뭐 하게 되는 평행한 접선은 무조건 존재하겠죠. 여기서의 접선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죠? 점이 바뀌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죠. 맞니? 자,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바뀌기 마련인데 얘랑 뭐해지는, 하필 평균 변화율과 평행해지는 접선도 있을 거라고. 그죠? 분명히 어떤 특정한 점에서, 포인트에서 쟤랑 평행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러한 접선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그럼 그럴 때의 접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접점의 포지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접점의 포지션은 누구와 누구의 중점에 있냐면 A, B의 중점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몇 차에서? 그렇지, 2차일 때예요. 2차인 상황에서는 두 점을 잡아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과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의역의 원소는 A, B의 정가운데, 즉 중점에 위치하게 됨,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자, 얘를 식으로 써보면 B-A 분의 FB-FA가 평균 변화율이고요. 이것이 F' 누구랑? C랑 같아졌을 때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거랑 같아졌을 때 그러한 C는 2분의 A 플러스 누가 되어진다? B가 되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으로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정말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기본 문제 3-1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곡선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의,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포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입니다. 이때 a부터 b까지 변화해 나갈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겠지. 그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됐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요 점은 b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4가 되어지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b-a 분의 b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3b 빼기 몇 a? 3a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가능하죠. 위에 자, b-a에 b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3에 b-a가 됩니다. 따라서 b-a에 b 더하기 a 더하기 3이 되어집니다. 요게 분자죠. 분모는 얘고요.
그럼 얘랑 약분이 가능하겠지.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B 더하기 A 더하기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은 B 더하기 A 더하기 3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이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이고 1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1이면서 B가 A 플러스 2라면 그때 A, B 값이 얼마니?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얘를 보게 되면요. B가 A 플러스 2고 값을 그럼 연립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A는 무슨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2번의 답이 되겠고요.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F 프라임 누가 되는 거예요? C가 되겠죠. 그것이 1번의 평균 변화율. 1번의 평균 변화율은 B 더하기 A 더하기 몇이야?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A, B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요거 빼자 우리. 2번은 안 푼 척 하자. 그냥 풀지 않았다 할게요. 2번은 그냥 사뿐히 지우고 갑시다. 오케이? 얘는 몰라. 못 봤어. 이렇게 하자. 그럼 얘와 같아질 때 C를 뭐로 나타내달라? A, B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F'C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F'C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리미트 자, 리미트 F'C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C니까 C에서의 접선 기울기거든요.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고. 여기에 누가 있어? C가 있어. C보다 조금 큰 값이 있어.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평균 변화를 뭐라고? 극한이라고. 그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H. 자, 이렇게 돼서 식을 그거대로 작성을 하면 다시 참고 그림입니다. C 그리고 C 더하기 H 얘는 fx였을 때 가로의 길이는 누가 되고요? h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f의 c 더하기 h가 되겠죠.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의 리미트 h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얘가 c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지. 이것이 1번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의 평균 변화율 b 더하기 a 더하기 몇이 된다? 3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C를 A 플러스 B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식을 써야죠. F의 C 더하기 H는 C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의 C 플러스 H 더하기 몇이 되죠? 4가 되고요. FC는 C제곱 더하기 3C 이렇게 되어지겠죠. 빼는 거니까 부호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대로 H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정리 계속 할 거예요. 분자 파트. 그럼 C제곱 C제곱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3C도 당연히 사라지고 4도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C제곱 없어졌으니까 2C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3H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얘한테 H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H 다 어떻게 돼요? 소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C 더하기 H 플러스 몇이 됩니까? 3이 됩니다. 얘가 B 더하기 A 더하기 3하고 어떻다? 같다. 이제 H를 0으로 보내면 2C 플러스 몇이 되죠? 3이 되죠. 그게 B 더하기 A 더하기 몇과 같다? 3과 같다. 그럼 3과 뭐가 돼요? 소거가 되고 따라서 C는 2분의 B 플러스 A, 2분의 B 플러스 A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다? 증명이라는 걸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친구인 거니까 꼭 암기를 해 두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거 직접 유도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남았거든요. 이렇게 작성하는 거. 자, 이거는 완벽한 자동화가 돼 있어야 돼요. 완벽한 자동화. 정말 얘는 완벽 자동화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f 프라임 1을 써야 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시 f 프라임 a를 써야 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자동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돼요? 자동화가 돼야 돼. 이거는 f 프라임 3 이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더하기 h 마이너스 f3 요게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자동화를 시켜 놓으시기를 바란다. 무슨 동? 자동. 그렇지. 뭔 동? 자동.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동화를 꼭 시켜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3-2번입니다. 자, 뭔가의 극한을 원하고 있어요. 구조를 봤더니 평균 변화율의 구조야. 뜻을 봤어요. 여기서 여기 뺐더니 아니야. 뜻이 평균 변화율이 아니야.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자, 여기까지 얘에 대한 극한이에요. 얘에 대한 극한 값이 f 프라임 a입니다. 거기에 3배 한 거니까 2, 3은 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맞아? 근데 여기서 됐지? 라고 했을 때 거짓말쟁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 되는데 됐다고. 근데 본인이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셋 중에 3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f 프라임 내가 여기서 얘가 f 프라임 ag라고 했을 때 대충 그런 거 같았어 이런단 말이야. 아니야. 실제로 자, 여기에 이게 타조야. 이 타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있어요. 자, 타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 타조 되게 킹받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타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f 프라임 a지 그러면 재빨리 머릿속에 그림이 a 플러스 3h 여기가 3h 빡 들어오면서 얘가 얘를 따라갈 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A에서 접선 기울기 말하는 거 맞네. 그래서 F 프라임 A 얘기하는 거 맞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정상적으로 이해를 한 거고 그냥 선생님이 F 프라임 A지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 이래갖고 그냥 대답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실질적으로는. 알겠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평균 변화율과 뭐에 대한 구조를 물어봤을 때는 그 구조가 아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그걸 계속 떠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근데 매번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이게 시점과 종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각이라고 따졌을 때는요. 이게 어떤 시각 개념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관찰코자 하는 뭐에 대한 개념이야? 시각 개념을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시점이 되고 이쪽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무슨 점? 종점. 시각 개념으로 봤을 땐 그런 거야. 왜냐면 시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관찰코자 하는 시작점부터 관찰코자 하는 끝점까지에 대한 얘기라고. 종점과 시점. 오케이? 그러면 시점은 항상 어디에 표현이 된다? 여기에 표현되더라는 얘기지. 맞지? 종점에서 시점을 뭐 하게 되니까? 빼는 개념이 되니까. 맞습니까? 그게 세로의 길이니까. 이쪽이 뭐라고? 세로. 이쪽이 뭐야?
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완성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시점에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 시점. 그러면 아, 여기가 항상 시점이더라. 즉 여기서도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누구일 것이다? a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풀어보면 얘에서 자 평균 변화율의 구조는 나왔어. 근데 뜻이 평균 변화율일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지. 여기서 여기 뺀 게 여기 없죠? 그럼 얘를 뭐로 만들어줘? 제곱. 그리고 얘를 뭐를 곱해줘? h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f 프라임 a지. 거기에 h가 곱해진 거지. 근데 h를 몇으로 보내? 0으로 보내는 거지. 그럼 얘는 당연히 몇이 될 수밖에 없을까?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됐음?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구조야. 뜻도 그럴까? 얘에서 얘를 빼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아. 무려 3h-h제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3-h가 붙어야 되겠지. 그럼 곱하기 3-h가 한 번 더 어때져야 돼? 곱해져야 하겠지. 그러면 평균 변화의 뜻과 구조가 완성이 됐니? 완성이 됐지.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라고? f'a라고 무의식으로 가면 안 돼. 무지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h가 몇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몇으로 가는 상황이야?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가 시점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f'a 그치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f'a 곱하기 h 0으로 보냈지? 그럼 얘 0으로 가겠지? 그럼 곱하기 얼마가 돼? 3이 되니까 다시 몇이 된다?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업에 아쉬움을 느끼고 그러면 좀 더 해야죠. 자, 여기 보면 헛기침하지 마세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구조죠? 뜻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렇게 되면 평균 변화율의 뜻이 되나요? 뜻이 되죠.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1분의 1은 따로 빼서 곱하면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얘가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라고? f 프라임 얼마? 1이라고요. 곱하기 x 1로 보내면 몇 분의면? 2분의 1. 근데 f 프라임 1이 몇이에요? 2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야, 신난다. 그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f1 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1이지. 평균 변화율의 구조인가요? 봤더니 막 구조 같은데 막 이게 좀 이상하지? 뭐 구조 같기는 한데 막 좀 막 뭔가 막 이상해. 막 찝찝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수는 적당한 걸로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럼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맞아? 가 아니고요. x 마이너스 몇으로? 1로 나눠주는 거죠. 누굴 나눴어요? 분모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죠. 그럼 분자도 어떻게 해야 돼? x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1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는 상황? 1로 보낼 때 그럼 1로 보내면 3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어지겠네.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제곱 빼기 f1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는 자 평균 변화의 구조 같아요. 그죠? 근데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럼 밑에가 만족되려면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을 만들어 주시고요. fx제곱 빼기 f1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x 더하기 1이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의 식과 같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f'1이니까 곱하기 x1로 보내면 몇이 되죠? 얘의 값이 2가 되어지겠죠. 그럼 f'1이 몇이었어요? 3이었으니까 3, 2, 6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네. 여기서 4번인데요. 여기 있는 4번 문제는요.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내용처럼 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다시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당히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른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러고 나서 4번과 그 뒤에도 또 몇 문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차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